15장의 마지막 강의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의 신기술 두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하드디스크를 많이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을 하죠.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저장 장치를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을 수 있도록 더 고성능의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를 읽는 것이 가능한 이런 이제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신기술 개발 중에서 레이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산이라고 하는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새로운 기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막 나눠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를 동시에 이렇게 병렬로 읽으면 하나에서 읽을 때보다 여러 개에서 동시에 병렬로 읽으면 훨씬 빨리 읽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를 여러 개를 붙여 가지고 동시에 읽으면 병렬로 읽으니까 데이터를 빨리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데이터를 이 A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저장하면 어느 한쪽의 디스크가 고장이 나더라도 데이터가 남아있죠. 그래서 더 신뢰성 있게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디스크 여러 개를 이용하는 기술, 이것이 레이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보조기억 장치의 성능을 높이거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굉장히 고가의 고성능, 굉장히 빨리 디스크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디스크가 아니라 저가의 디스크입니다. 이 저가의 디스크지만 여러 개를 붙여서 동시에 읽으면 고가의 고성능 디스크처럼 빨리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복사해 놓으면 신뢰성이 고가의 고급 디스크처럼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가의 디스크를 사용함에도 이걸 여러 개를 사용하면 리던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막 카피를 해 놓으면 그러면은 동시에 읽을 수도 있고 성능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성능의 저장과 입출력이 가능하겠죠. 예, 그런 기술이 이제 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드는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작고 독립적인 디스크를 배열로 유지를 해서 하나의 고성능의 디스크처럼 동작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디스크 여러 개에서부터 동시에 병렬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고성능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을 데이터를 스트라이핑 했다. 데이터 스트라이핑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 스트라이핑 기술은 여러 개의 디스크에 나누어서 저장을 해서 마치 이 여러 개의 디스크가 하나의 크고 빠른 디스크처럼 보이도록 해주는 기술, 이것을 데이터 스트라이핑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데이터 스트라이핑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스트라이핑은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로 쪼개서 서로 다른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동시에 읽으면 빨라질 것이고, 만약에 중복해서 저장했으면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저가의 디스크를 이용해서 하나의 고성능의 디스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 이게 데이터 스트라이핑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 스트라이핑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 디스크에 복사해 놓는 거죠. 반사,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을 중복해서 다른 곳에 복사해 놓으면 한쪽이 깨지더라도 다른 쪽을 살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신뢰성 높이는 입장에서는 복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빠르게 하겠다라고 하면 서로 다른 데이터를 넣어놓고 각각 병렬로 읽으면 되겠죠. 예.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에 똑같은 데이터를 복사해 두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스크에 오류가 생겼을 때 손실된 정보를 복구하는, 되살릴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 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떤 데이터 A가 있는데 한 디스크에 A를 저장하고 똑같은 A를 저장하고, 이렇게 해도 한쪽이 깨지면 얘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A가 아니고 이 A보다는 작은 데이터, 작은 양인데 A를 되살릴 수 있는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얘가 깨졌을 때 요걸 이용해서 요걸 되살릴 수 있으면 그래도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예, 요렇게 이 A하고 똑같은 걸 저장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되살릴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 부가적인 정보를 저장을 하느냐라고 하면, 페러티 비트라고 하는 것하고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페러티 비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오류가 있다 없다만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비트 방식, 코드 방식, 그런 방식이고요. 이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한 비트 오류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여러 비트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못 되살리는데, 이 중에서 한 비트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얘를 되살릴 수 있는 그 코드가 해밍 코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 얘가 오류가 있어요. 한 비트만 오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느 위치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요게 있으면, 요것만 저장하게 되면 원 정보를 복사해 두면 이제 똑같은 걸 이제 복사해 줘서 한쪽이 깨지더라도 얘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이러면 이제 똑같은 걸 복사해야 되는데 얘는 더 적은 정보를 유지하면서 되살릴 수 있으면 한 비트 오류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해밍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복사를 해두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트라이핑은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디스크 공간에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곳에 저장을 했으면 얘를 하나에서 읽어오지만, 여러 곳에서 저장했으면 얘를 동시에 읽을 수 있겠죠. 예. 요거를 이제 비트 단위로 분산을 해 놓은 것을 비트 스트라이핑이라고 그러고, 블럭 단위로 스트라이핑 한 것을 블럭 스트라이핑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분산시킨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렬로 읽을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 레이드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 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싼 디스크 여러 개를 병렬로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레이드가 보시면 방식에 따라서 레이드 레벨 0, 1, 2, 3, 4, 5, 6 이와 같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뒤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은데요. 레이드 레벨 0라고 하는 것은 디스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얘들을 병렬로 읽으면 빨리는 읽어올 수 있으나 안정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속도가 빠른, 똑같은 개수의 디스크를 사용한다고 치면 이제 안정성은 없지만 빨리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데 맞춰져 있는 방식이고, 레이드 1은 여러 개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했는데 얘네들의 사본이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어느가 하나가 깨져도 다른 쪽에서 살릴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미러링이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디스크 개수가 좀 많아야 되겠죠. 똑같은 개수의 디스크가 필요하니까 이 디스크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복사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에라를 교정할 수 있는 코드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더 적은 양을 사용하지만 에라를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는 보장하죠. 여기는 이제 레벨 3은 패러티만 가지고 있습니다. 패러티는 에라 교정은 못하고 여기에 에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려줘서 에라가 있다 없다 하는 건 알려주니까 최소한 잘못된 걸 이용하지는 못하게 하죠. 그래서 패러티만 가지고 있는 방식. 요거는 에라를 한 비트 에라를 교정할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방식. 요것들은 이제 비트 레벨의 비트 레벨의 스트라이핑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비트 방식이 아니라 블록 방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패러티가 깨지는 경우를 생각해서 이 패러티도 쭉 분산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패러티 외에도 다른 정보들을 더 유지하면서 분산을 해 놓은, 그러니까 이렇게 방식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레벨의 레이드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이 레이드 레벨 0, 1 요걸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기술이 더 발전하면 다른 레벨들도 아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격이 싼 여러 디스크를 이용해서 고성능의 신뢰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저장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고성능의 저장 장치 중에서 저장 영역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SA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SAN이라고 하는 것은 고가의 고성능의 디스크들을 지역적으로 멀리 있어도 네트워크로 이렇게 엮어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장치들을 고성능으로 하나의 큰 대량의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것이 이제 저장 영역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에서 이 디스크들, 스토리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이 스토리지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해서 고성능의 네트워크로
하나의 큰 저장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고속 네트워크로 노드들을 묶어서 서버들하고는 분리해서 저장 장치들만 별도로 대용량의 저장 장치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 네트워크에 물려 있기 때문에 서버가 먼 거리에 있어도 얘네들을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것이 이제 저장 영역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산의 장점 나와 있는데 이것만 잠깐 한번 볼까요? 산의 장점. 예, 광섬유로 고속의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어서 이 서버하고 저장 장치가 좀 분리되어서 유연하게 다대다 연결이 가능하다. 서버도 여러 개, 스토리지도 여러 개 이렇게 해서 다대다 연결이 가능하다. 서버와 저장 장치가 광섬유로 묶여 있어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가능하다. 어떤 주변 장치나 서버가 이 저장 장치와 분리되어 있어서 서버가 고장이 나더라도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고 여러 서버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성능의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15장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